거침없고 막힘없이 팩트만 전달하는 신개념 토크쇼 경인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어디선가 몹시 바쁘게 활동하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익전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선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다가 오신 거 맞죠? 네, 오늘따라 참 소개 멘트가 괜찮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사실 바쁘시잖아요. 준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옛날에 뭐 멘트가 좀 시원찮은데 오늘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예. 오늘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이 긴급한 현안 있을 때마다 모시는 이 세 분들이잖아요. 예. 일단 소개 먼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은편에도 거침없는 필력과 말빨의 소유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뭐 대본대로 거침없는 말빨과 필력 여기 또 써 있어요. 예. 한 번도 대본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이도영 소장의 대항마. 오늘 그걸 왜 빼뜨려요 또? 예. 아니 그거는 서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 영어 상박? 예. 바로 전편에서 몹시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방송 못 보셨죠? 아니 못 봤어요. 그 얘기 어떻게 해요 지금? 아직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후에. 그래서 아까 지난주 방송이 편안했다 그런 거구나. 지난번에 이종선 기자한테 그렇게 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배신당했어요. 예. 아 그래요? 보니까는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구간이 명관이다. 알겠습니다. 봉 기자님 최고. 수습 불가? 자, 빨리 소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또 오늘 하실지 궁금한 우리 뉴스원의 매너남이죠? 나이스가이 정진욱 기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때 나이스가이 얘기 안 하셨죠? 오늘따라 뭐 입에 뭐 기름칠을 했나 왜 이렇게 오늘 술술술. 나이스가이란 말 있지도 않아 여기에. 이거 항상 뭐 매너남, 뭐 핸섬가이, 뭐 최상급 표현 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회식을 안 하셔서 미안해서. 아니, 1단계로 갔는데. 저는 그래도 또 굉장히 외모 중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도 막걸리 톡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살려주는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예. 자꾸 딴 얘기해. 막걸리 토크를 언제 할 거냐. 자, 나이스가이 무슨.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주제 VCR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인천시에서 추진한 GTX-D 노선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김포와 검단 신도시, 계양,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한 개의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작전,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또 하나의 노선이 있습니다. 네. 두 개의 노선이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만나서 구로와 강남 등 이제 서울을 거쳐서 경기도 하남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GTX-D를 두 개 노선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두 개 노선을 같이 추진을 했을 때 그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죠. BC값이 1.03이 나왔거든요. 1을 넘었네요. 예. 사업을 추진하려면 BC값이 1을 넘어야 됩니다. 네. 영종 노선은 0.96, 검단 김포 노선은 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계 어느 한 노선을 추진하는 것보다 두 노선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경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인천시는 두 개 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오래 자주 다뤄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올 때마다 반드시 앞당겨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GTX 가칭 D 노선입니다. 이 Y자 노선이란 말은 굉장히 지금도 생소해요. 우리가 얘기해온 예상을 벗어난 아주 포괄적인 안이었습니다. 경쟁 노선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이런 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날 보도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 결과가 왜 나왔는지 일단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서 갈게요. 저도 살짝 넘어가신 거고요. 왜냐면 이제 시에서도 잘 얘기 안 해주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사전에 나가면 워낙 또 이게 그 부동산에다가 여론에다가 막 이게 후폭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는 이제 차분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이제 두 가지 노선을 다 검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포에서 계양으로 검단으로 이쪽으로 이어지는 노선하고 영종 청라에서 이제 오는 노선을 이제 비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인구수라든지 그다음에 공항 이용객 이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동시에 둘 다 추진하는 것이 더 오히려 사업 타당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이미 뭐 다 알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 연막 작전이었다. 그때 좀 의외예요. 자세히 해주시지. 그랬으면. 아니 뭐 시에서 좀 엠버거를 지켜달라고 하길래요. 역시 정보력. 그렇죠. 의리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인천과의 의리는 지키고
통신원과의 의리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정확히 취재 윤리.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시각에서 좀 보도를 보고 좀 이렇게 속이 시원한 면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또 예상하지 못했던 또 두 분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정진욱 기자는 그날 그 보도를 보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일단은 현실 가능성부터 먼저 보이더라고요. 이 GTX가 이 30분 내에 도심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인데 이게 분명히 두 갈래면은 하나는 하나의 이 주선이 있으면 하나는 간선이니까 보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또 한 곳에 뭉치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봐도 양쪽에 다 한 곳으로 뭉칠 때 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어디 하나하나는 분명히 시간 타임이 늘어나거나 분명히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그죠. 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배분도 그럼 그것이 네. GTX하고 맞는 것이냐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주민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두 네. 개가 가능하면 더 좋겠죠. 네. 하지만 이게 진짜로 이 철도에 놓는데 이 본선에 그러니까 본론에 맞는 거냐 네. 그건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 뭔가 거죠. 근데 그런 문제점이 예. 있을 수 있는 게 실제로 지금 그 지하철 노선도를 볼 때 Y자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은 1호선 같은 경우가 구로에서 이제 수원하고 인천하고 이제 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수원 간이 길고 오래전에 만들었기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5호선에서 강동에서 하남하고 마천으로 나눠지는 Y자형 노선이 5호선이 돼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배차 시간이 한 번은 하나를 갔다가 그렇죠. 한 번은 마천을 갔다 하다 보니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해가지고 우리 특출 기자님 말대로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생길 우려가 그러니까 있다. 다 아우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네. 또 뭐 인천시 입장에서는 박남춘 시장이 뭐 청라 얘기를 선제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청라 네. 그리고 이제 검단을 다 아울릴 수 있는 뭐 이런 정치적 뭐 정무적인 고려가 많이 좌우됐다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많다고 봐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이제 정진욱 기자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제 이야기 뒷부분에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았다. 최적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예. 아니 Y자 노선은 안 되고 그냥 바로 김포 한강 그러니까 검단을 가야 된다? B시간만 보면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인천시가 이제 그 Y자 형태로 한다고 했을 때 통합 그 노선에 대해서 B시값이 한 1.03 맞아요, 정도 맞아요. 나왔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독자 노선으로 그 1.05. 검단 김포 이쪽에서 이제 그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아까 그 뭐 했다고 하는 것도 한 1점 뭐 얼마로 그러니까는 네. 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 사업 네. 타당성은 이제 사업비 규모는 좀 다르겠죠. 자, 규모가 일단 소장님 얘기도 한번 듣고 가자고요. 네, 네, 네. 그날 보도 이후에 네. 예, 지금 이 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어떤 판단이셨습니까? 뭐 저도 뭐 정 기자님과 비슷해요. 일단 그게 제가 중간에 얘기했었는데 이제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역 검단과 청라를 다 아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는 Y자 노선에 대한 문제점 또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사업비가 10조 781억이면은 네. 지금 GTX A, B, C 노선을 볼 때 가장 지금 사업비가 높은 게 B 노선 아니겠어요? 그게 네. 5조 9천억이에요. 네. 그리고 A 노선 같은 경우는 뭐 3조 4천억, 그리고 C 노선도 4조 3천억. 그런데 10조라는 거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과연 이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GTX B 노선에 대한 네. 5조 9천억에 대해서도 지금 기재부에서 못하겠다. 네. 그리고 뭐 민자 적격성 심사에서 일단 안 됐습니다. 네. 안 되는 바람에 이거를 재정 사업으로 하기도 버겁고 다시 민자 적격성 심사하기도 뭐 또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고민적인 상황에서 A 노선과 아니 B 노선과 C 노선까지 다 아울릴 수 있는 10조라는 금액을 가지고 Y 노선은 과연 재정 문제, 네. 아까 말한 운행 시간 문제,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는 인천시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들었어요. 네. 일단 이게 정치적인 선택 부담이 있는데 가장 포괄적인 안을 내세웠고 사실 결정하는 건 국토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국토부로 어떻게 보면 선택의 공을 넘겨버렸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부담을 넘겨버린 그런 해석들이 많이 뒤따랐는데 자 이제 경제성 이야기하고 사업비 문제를 좀 구분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포 검단 안의 그 경제성과 영종청로의 경제성은 어떻게 내용이 좀 구분돼서 볼 수 있었죠?
일단 경제성에 있어서는 있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까 말한 정치적 고려 이런 걸 떠나서 어쨌거나 인천시에서 사전 타당성 영역 조사 한 결과는 1.03이에요. 비용 네. 대비 편익 분석에 있어서 일단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Y자 노선이. 그렇죠. 10조 원을 투입해도 10조 이상의 편익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없는 네. 겁니다. 하지만은 경기도에서 한 용역 그리고 이제 서울 강동에서 한 용역에서도 단일 노선에서는 1.02가 나왔거든요. 배시값이.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1.0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1을 넘는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검단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조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죠. 청라와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나서 1.03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이걸 비판하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산술적으로 국제공항에서 이제 청라를 가는 노선은 0.96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1이에요. 근데 합치면 더하면은 1이 안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거장 수가 김포 한강 시도시는 12개 정거장으로 돼 있고 13개죠. 그리고 밑에는 14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거장 수도 많고 거리 훨씬 길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치면은 1.03이 나오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쯤 얘기하면 뭔가 이야기가 우리 김갑봉 기자님께서 알고 계신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다 풀어봐요. 많지 않습니다. 연막은 이제 그만. 연막만 치시고 연막은 그만. 아니 배차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 KTX 고속열차 가장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저기 어디죠? 그 수원 평택 그 구간이거든요. 오송하고 평택 구간인데 여기가 하루에 지금 그 KTX 열차가 108회인가 다녀요. 근데 이게 이제 향후 수원 KTX, 인천 KTX 뭐 이런 거, 수소 고속 열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복선에서 복복선으로 이제 늘리는 이제 작업이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GTX-D도 저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인천시가 발표를 했던 그다음에 그 경기도 노선이든 간에 부천 종합운동장부터는 GTX 그 B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걸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을 갖다가 이제 신호를 딱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게 우리 전철처럼 느리게 가는 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영종에서 출발하는 열차, 검단에서 출발하는 열차, 그다음에 송도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배차 간격을 갖다가 거기서 그 구간만 딱 신호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차량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차량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비용은 들어가겠죠. 또 그거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 정차 그것 때문에 정차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배차가 늦어질 게 문제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 입장에서는 이제 그 Y자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산술적으로 이거는 0.96이고 이건 1.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0.96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닌 거고 그 공구를 땅을 팠을 때, 철도를 빻았을 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그러잖아요. 이 정도 팠으면은 이제 이 정도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뭐 더 가더라도 그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Y자 형태로 하는 것이 오히려 1.04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경기도에서 한 용역 있죠. 이제 부천, 김포 그리고 하남까지 한 용역에서는 같은 그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검단 구간이 1.0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강동에서도 1.02가 나왔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한 용역은 1.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게 나온 겁니다. 같은 거 치고 두 개는 똑같이 나왔고 여기는 좀 1.0은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항에서 청라를 넣는데 이거를 단일 노선보다 Y자 노선이 어떻게 된 게 1.03이 나오네, 더 높게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비판 의식을 뭐 검단이라든지 뭐 김포한강 시대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도.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단일 노선으로 빼주는 게 오히려 이제 착공 시기도 빨라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Y자를 했을 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바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겠죠. 일단 인천시에서 용역 결과를 내놓기 전에 경기도와 또 그 초안이라든가 발대식 과정에서도 의견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먼저 나왔잖아요. 경기도 이제 하남부터 해서 김포 검단을 잇는
요 두 가지의 결과로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자면 인천시에서 내놓은 용역 결과를 보면요, 만일에 분리 노선일 경우에 김포검단이 용역 그 경제성이 더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 또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1.0하고 0.96은 큰 차이는 없나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구 여객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용역을 분석을 할 때 더미를 갖다가 어떤 변수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기도 용역하고 서울시 용역하고 인천시 용역이 각각의 이제 여객 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더미 변수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그 산정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0.96과 사실은 1.0과 1.03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요 대목에서는 그렇게 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BC가 분석이라는 거는 뭐 0.01 차이라 하더라도요. 1을 넘느냐 안 넘느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여기는 1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김포강신도시 단일 노선 사업성 있다. 1.0이지만 하지만은 청라 노선은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단순한 뭐 0점 소수점 차이긴 하지만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을 볼 때는 그건 상당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그 Y자 노선이 1.03이라고 해서 과연 무조건 사업성이 있다고 이걸 맹신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또요. 네, 일단 그거는 뭐 이제 구체적인 안에 있는데 이걸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그러니까 검단 그대로 기포가 가서 1.0이고 이제 Y자가 1.03이니까 그럼 1.03이 0.02는 훨씬 높잖아요. 그럼 10조니까 대략 얼마예요? 한 1,000억 되나요? 1,000억?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국토부가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인천이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넣었잖아요. 영종도를 넣었잖아요. 이게 법 위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새로운 시각인데? 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라는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4조의 광역철도의 2항을 보면 이 구간이 별표 1, 그러니까 대도시권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로 반지름 40km 이내거든요. 이 수도권의 중심이 서울특별시청 아니면은 강남역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가 서울특별시청 이게 반지름이에요. 40km 돌렸을 때 영종도가 빠져요. 영종도가 빠진다고요. 그러면은 이 법을 위반해서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법을 바꿔야죠. 이 대목에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종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영종 국제도시 주민들은 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뭐 이제 물론 거기에 들어간 건 자기 선택권이긴 하겠으나 그런 정주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도 이제 정부 역할인데 저게 좀 서운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유일하게 수도권 전철 중에서 그 이른바 그 통합 환승 할인 있잖아요. 버스하고 대중교통하고 그다음에 지하철끼리 유일하게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영종도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것마저도 안 되면은 이제 영종도 주민들은 밀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심정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 말은 아니 법을 개정해야 돼. 법을 개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법에 맞지 않은 거를 추진한 건데 그 말씀하신 게 똑같이 GTX C노선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TX C노선에서도요 평택을 연장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시청 중심부에서 40km 밖이에요. 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짜 평택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개정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시행령 개정이면은 그냥 국무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 개정이 아니잖아요.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국무위원회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뭐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명확한 답을 내려주시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일단 지금 우리가 좀 보는 시야의 시점도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봐야 되는 그런 의견과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인천의 송도 그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 솔직히 그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게 2011년이었던가요? 그런데 이제 예타 조사 기간이 8년이 넘게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업 추진의 그 경제성 타당하다고 이렇게 인식하기까지. 자, 우리가 지난 편에서 우리가 이걸 사업을 빨리 시작하면 몇 년 안에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0 몇 년이었죠? 6년이었던가요? 그때? 자, 빠르면 10년, 늦으면 한 15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검토해야 될 사안도 많이 늘어나고 뭐 법령 얘기까지도 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주해야 될 가까운 현실성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각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아무래도 늦춰지겠죠. 그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서
2025년에 착공을 해서 네. 빠르면 10년, 길 걸리면 15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노선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해관계가 많아지면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어쨌거나 인천시가 Y자 노선을 제시를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 세 군데 지자체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킨다면 좀 늦어지긴 하지만 거기에 담는다면 네. Y자 노선으로 뭐 그렇다고 하면은 길어지긴 하겠지만은 큰 네. 대세에서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과연 거기에 들어가느냐? 네. 그 노선이 그대로 Y자 노선으로 구축 세부 계획이 노선이 정해지느냐는 변론으로 할 수 있겠고요. 국토부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업비 아니면 뭐 현실성 뭐 일단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2022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 2022년 6월달에 지방선거고요. 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제 내년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 2021년 예산, 시 예산이나 정부 예산 그리고 각종 정책들이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듬해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하는 정책과 예산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또 고려를 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뭐 다 끌어안고 가능성이 갈 수도 있다. 있고, 네. 충분히 가능성이 그렇다면 Y자 노선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딱.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저기 정무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보면은 네. 이게 어쨌든 이 두 가지 선택한 게 정무적인 판단이 더 크다고 봐요. 지금 인천시장 입장, 그러니까 예. 박남춘 시장 입장은 재선에도 노려야 되잖아요. 예. 다 아우르는 게 맞죠. 그렇죠. 하나 어제 그게 여쭤볼게요. 확실한 거죠. 아니 갑자기 Y자 노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아니 부정적 시각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 한다면 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죠. 국회의원 수도 이쪽에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 개정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수로 따지자고 하면 굳이 Y자 노선은 저기 중강화 옹진의 배준영 의원하고 네. 이제 김교웅 서강화 갑 네. 정도만 포함되지 나머지는 다 그냥 단일 노선에 대해서 대세던데요? 아니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노선의 Y자에 대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결과가 아니죠. 용역에 대한 인천시의 안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닌 거죠? 예, 아니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결정 과정이 있겠죠. 내년 상반기까지. 근데 Y자 예. 노선이 되게 되면 인천시 입장이 너무 좋아요. 엄청난. 네. 일단 검단이라는 네. 신도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라가 또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 송도에서 GTX 예. 또 B노선이 지나가고 예. 그 D도 지나가고 인천이 세 개를 나가는. 세 개가 지나갈 뿐만 아니라 사실 또 인천을 보면 그게 꼭 저는 좋은 네.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서울 중심의 고속철도, 예. 서울 중심의 고속도로 네. 이런 것들을 뭐 KTX 이렇게 확보될수록 사실은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이나 뭐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로 그렇죠. 이제 빨리 올 것 같기 때문에 베드타운이 더 여기는 이제 가속화되는 베드타운으로 문제가 가속화되기 발생할 수가 때문에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GTX 네.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근데 뭐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계양 네. 이제 이렇게 되면 Y자 노선이 되면은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가정 루원시티하고 네. 계양 작전이라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만약에 Y자 노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김포 한강 신도시 검단을 지날 경우에는 계양역을 지금 지나는 걸로 인천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계양 신도시 네. 그리고 부천 대장 신도시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 봅니다. 네. 결국은 SBRT를 타고 다시 뭐 박천역에서 1호선을 네. 환승을 해서 계양역으로 가야 되는 문제점이고요. 계양 신도시 분들은 그리고 대장 신도시 분들은 이제 저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SBRT 타고 가야 되는 직접적인 대장 불가능합니다. 신도시하고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둘이 붙어 있는 네, 건가요? 붙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대장 신도시 분들도 이쪽으로 계양 쪽으로 근데 나오는 게 그거보다 더 멀어요. 아, 오히려 그래요? 그냥 아. SBRT를 아. 타고 부천 부천으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가는 게 게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도 거기에는 또 이제 B도 지나가고 근데 또 문제는 뭐 D도 SBRT는 지나가고 부천시가 원하지 않아요. 네. 이제 지금 어쨌거나 국토부 계획이니까요. 네. 계획은 계획뿐인데 부천시는 지금 국토부에다 네. 건의한 게 SBRT 본인은 안 하겠다. 차라리 지하철 그럼 나달게 하자. 네. 지하철 나달라. 아, 신도시에다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하철 가는 어떻게 지하철 깔아요? 노선이 안 그려지네. 네. 지하철 부터선이다. 서울 2호선이 글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원정 2호선 홍대선이? 아니에요. 아니 더 밑에 더 2호선 밑이잖아요. 일단 홍대. 그 아, 우리 GTX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다음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경기도하고 서울, 그러니까 특히 경기도 노선이 그 검토했던 노선이 종점 기점 있잖아요. 김포 기점이 어디였어요? 거기도 통진이었나요? 거기는 거기는 그 기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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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그 기
김포한강 신도시 아니었어요? 김포한강 신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김포한강 신도시. 인천시가 참 그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했다 보는 게 뭐냐면 통지까지. 인천시의 노선 기점은 어디냐면 통진이에요, 통진. 김포한강 신도시를 더 들어가서 맞아요. 그 구도심에 해당하는 이제 그 강화를 건너기 직전에 있는 곳이 이제 통진인데 이제 마음에 안 식혀거든요, 그쪽이 마정이. 근데 거기까지 연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인천시 용역 결과를 보고서 여기까지 연장을 한다고 좀 놀랐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김포에서 상당히 예민한 그런 맞아요. 그렇죠. 지역 표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는 장기. 김포의 여론도 일정하게 인천시는 수용을 하겠다는 어떤 이게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용역 안에. 그 안을 보고 김포에서는 뭐 그 지역 그 안에서도 이견들과 바람들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천시에서 그걸 좀 뭔가 주민들의 이견을 더 부딪히게 하는 그런 안이기도 했어요. 지역명을 명기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GTX 노선안이 뭔가 뚜렷해질수록 그 전에 그 2호선, 5호선 차량기지 그 이전 용역이라든가 계획들이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우려를 했잖아요. 자, 이 이야기도 또 동일선상에서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고민이 더 좀 심하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고민이 줄어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Y자가 되면 네. 서울 5호선, 서울 2호선 둘 다 사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아니 어차피 5호선이 거기로 가는 거였는데 GTX가 들어서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도 서울 2호선이 이제 영종 청라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GTX가 들어가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국토부가 검증을 해가지고 국토부가 다시 타당성을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라든지 뭐 재정 여력을 검토했는데 검남 김포가 맞다. 이것만 하나만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현실성과 사업 규모를 판단했을 때 적당하다 하면은 이제 거기 서울 5호선이 이제 중복 투자 해당이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선 투자 시각에서 생각하면 그렇고요. 근데 이제 2호선이나 5호선은 차량 기지 이전 이슈에 대한 그러니까 개발 이슈가 물려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필요성에서 제기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노선 사업의 중복성만으로 보기에는 뭔가 더 고민이 필요한. 그것도 맞을 해요. 수 있는 게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봉 기자님 얘기에 동의를 해요. 그 Y자로 되게 되면 중복 투자에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GTX라는 광역 급행철도하고 도시철도라는 게 원래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줄곧 주장을 합니다. 또 이제 김포 쪽에서도 아니 GTX 디노선은 당연히 유치되고 5호선도 당연히 유치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데 봉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GTX 디노선이 가면은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으로 얼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한 군데에다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적인 고려, 재정 분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가면 이걸 못 받는. Y자가 가면은 두 개 다 중국 투자 될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영원한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걸요. 서울에다가 수도권 주변에다가 GTX 때려박고 서울 2호선 연장하고 5호선 연장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아니 그 정도의 가용 재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든 광주든 이런 대구든 이런 그 각 지역의 거점 도시들의 어떤 광역교통망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그 자생적인 어떤 그 이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정치권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게 섣불리 다 해주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권의 가장 문제점이 지금 땅값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다 깔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밀란이 또 부동산이 엄청나게 뜨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은 하여튼이나 그것 때문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 과연 놓을 것인가 할 것인가는 본인이 더 잘할 것이라고 봐요. 아니 이 정도까지 압박받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거 끝나고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또 뭔가를 또 만드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과연 이 여론을 건들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이분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 임기 다 채우겠는데요. 시간 다 지나서. 일단 공교롭게도 부동산 지금 저 규제가 지금 정리가 사실상 안 되고 있잖아요. 좀 시장에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부동산 영향을 가장 미치는 철도 계획들을 계속 내놓게 돼서 부담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신정 차량기지 얘기하셨잖아요. 2호선, 5호선과 이제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는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이게 지금 서울시 영역이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대광위에서 이제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5호선을 아까 말한 이제 중복 투자 얘기를 우리 했었지만은 이제 김포 입장에서는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게 지금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는 5호선보다는 GTX 디노선에다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발표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지역에서 보도를 본 우리 독자들이나 또 시청자들이나 또 카페에서나 혹시 이렇게 반응들 좀 접해보신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시죠. 김포에서는 좀 어땠습니까? 발표 이후에? 이게 현실성이 될까? 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뭐 박낙준 시장 뭐 재선하려고 좀 내놓은 거 아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 되면 정말 네. 좋은 거지 아니냐. 어제 같이 네.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또 예. 김포하고 또 이쪽 예. 서부권 쪽은. 그래서 같이 되면 좋을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 예. 돈이 많이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다 똑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네. 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예. 되면 좋다 이런 부분이죠. 예. 일단 김포는 당연히 반응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뭐 공을 뭐 국토부로 넘긴 거 아니냐, 뭐 면피용 네. 아니냐, 심지어는 네. 뭐 마을버스냐 GTX가 이렇게까지 예. 뭐 네. 격앙된 분위기들 또 예. 카페에다 예. 올리는 분도 댓글도 좀 봤던데요. 하지만은 이제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안도에 예. 한순간도 유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예. 불어오른다는 점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가정 루원시티라든지 네. 계양 작전 같은 경우는 새롭게 유치만 된다면 Y자로 네. 된다면 상당히 지역 원도심 발전에 저기 작전 같은 경우는 예. 그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예. 있어요. 국토부에서 어떤 단계적 또 계획을 내놓을지 아주 궁금하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시점은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정도 그렇죠. 이번까지는 나온 것 같고요. 혹시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으세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 GTX D 노선에 아주 기대와 걱정 교차했는데 걱정은 부동산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줄고 하긴 했었는데 GTX D 노선이 기대만 하면 될까요? 이 지점은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업비가 결국에 문제가 될 거다. 착공 시기가 즉 네. 그 국토부의 그 가용 예산 중에 네. 이제 그 우리 뭐라 그러죠? 뭐 저쪽에 그 뭐 경남 서부권, 네. 그다음에 그 남해안 철도, 그다음에 충북 고속철도, 동해안 철도 이런 그 사업들이 있고 수도권은 GTX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그 SOC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GTX A, B, C가 이게 좀 순차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GTX B도 이제 이거 D보다 빠르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각 착공 시기와 그 공구 배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가용 예산 범주를 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코로나 19로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천시만 하더라도 그 시 예산을 갖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많이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갖다가 더 예비비를 확보하는 게 이제 기조인데 정부도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이런 이제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어떤 예산을 갖다 늘려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 과연 그러면 이제 이 SOC 사업에 대해서 공구 배분, 그다음에 착공 시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인천시 용역안의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개발할 거냐, 개발 방식,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할 것이다, 구간별. 그리고 각 그 구간의 지자체의 분담 방식이겠죠. 정부, 국시비 뭐. 근데 이게 배신 분담을 하겠죠. 광역단체, 기초단체, 정부 비용이 이제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의안을 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뭐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조 원의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지자체들이 김포도시철도 사업을 그 감당하는 김포시도 상당히 쉽지 않았죠. 그렇죠. 쉽지 않았죠.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은 10조라는 말이 그냥 요즘 뭐 아파트도 10억 하니까 그런 단위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까 죄송하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진짜 엄청난 판단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마 같아요. 김포도시철도도 상당 기간 그 철도 회계가 별도로 있었어요. 상당히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서 이렇게 네. 했다가 저렇게 했다, 복선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왔었다고 철도는 했었죠. 한 번 깔면 최소한 100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엄청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심도로 달리는 거고 저걸 한 번 투자해 놓으면은 후대에 100년을 보고서 이걸 설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국토부 고민이 좀 클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사업비가 가장 큰 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0조라는 돈을 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GTX 비노선에 대한 민자 적격성 심사에서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네. BTA냐 BTO냐 이것도 네. 지금 사실 재정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못하죠. 못해요. 네. 그러다가 BTL, BTO 또 민자 적격성 심사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GTX 비노선 지금 걱정입니다. 그런데
D노선의 10조다. 뭐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계획에 동의를 해도 집행에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의 의견. 그렇죠. 결국에는 요금 문제일 거잖아요. 시민들은 좀 막연하게 빠르게 갈 수 있고 좋아. 그러면은 철도 요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요금이 비쌀 거 아니에요. 네. 요금은 사실 또 한참 뒷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예를 어떻게 들어서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 그 부분도 아마 직면할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빠른 지금 GTX A 노선은 착공 시기가 완공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요금을 어떻게 고민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요금들이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저는 한편 걱정되는 게 인천시의 그 고민은 알겠는데 이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청라 국제도시 주민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가정, 작전, 또 계양 신도시랑 대양 신도시 도시 사실 좀 약간 김 빠졌잖아요. 안 지나가니까 이번 안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일단 던지긴 던졌어요. 던지긴 던졌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그냥 덜컥 그냥 단일 노선으로 뭐 가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로 그냥 가버리면은 이게 뭐냐. 그렇죠. 이때 그 상실감, 이때 그 사회적 손실 비용,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또 어쨌거나 지금은 중구난방이에요. 저기 BC 값이 뭘 믿어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나중에 이 결정나고 나서 또 이제 주민들의 반발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그 인천시가 했던 그 Y자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도 주도 면밀하게 한번 잘 살펴보고 단일 노선에 대해서도 BC 값을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형식으로 좀 잘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보였어요. 김 장관이 어쨌든 이번에 국감에서도 계속 물어봤잖아요. 경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물어보니까 식당을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고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오자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세 분께서 많은 걱정과 기대 같이 해주셨는데요. 오자정리 통해서 한번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류, 항만, 운송 전문가 우리 김갑봉 기자님의 오자정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자, 오자정리는 Y 공동체. Y 공동체요? Y 공동체? Y 공동체. 그러니까는 그 덴마크랑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그 북유럽 강국들을 보면 강소국들이잖아요. 인구가 대략 한 500만 안팎, 좀 많으면 800만인데 그 이제 지식 정보 사회로 갈수록 그 지방 분권이 강화돼야 되는 거죠. 지방 분권이. 그래서 부울경, 그다음에 호남, 그다음에 충청, 그다음에 수도권도 서울과 이제 우리 인천 이렇게 해서 수도권 서부, 그러니까 인천, 부천, 김포, 시흥 대략 합하면 대략 한 500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어떤 교통으로 묶어주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정점이 아마 이 GTX 노선인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인천시가 이제 Y자 노선을 제안을 하긴 했는데 뭐 국토부에 이제 선택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걸 서부 수도권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랬을 때 같이 이제 우리는 Y 공동체로 묶여진 것 아닌가.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뭐 결과는 이제 국토부 하겠으나 저는 Y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지금 이 Y는 김갑봉 기자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영광의 마지막 끝. 인천시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전공이 토목공학이라.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진욱 기자의 오자정리 듣겠습니다. 오자정리는 부동산 들썩? 아니 부동산 들썩. 왜냐면 이게 간식통역은 어쨌든 땅 가신 분이나 집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들썩. 자, 기대하시는 겁니까? 걱정하시는 겁니까? 기대 반. 되신 분들은 좀 집은 소원인데 뭐 진짜 기포. 좀 무난하게 교통난 해서 얘기하려다가 확실히 부동산은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칙 가장 많이 갖는 게 아니 교통난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바꿨어요? 저희 클리스 높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들썩. 자, 정리되셨어요? 네. 예, 준비되셨으면 우리 이도영 사장님의 오자정리는? 저는 김포 유치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뭐 상당히 역시 뭔가 오늘 아까 이야기부터 방향성을 한결같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투자하셨어. 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김포 유치각이라는 게 Y자 노선을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김포는 유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Y자 노선으로 해도 김포는 유치가 되고요. 또 뭐 김포 입장에서는 이제 김포가 되길 바라겠죠.
하지만은 어쨌거나 Y자 노선으로 상생의 과정에서 뭐 아까 Y 공동체로 가든 아니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로 해서 계양 부천으로 가든 어쨌거나 김포는 GTX D 노선이 유치된다라는 거를 담아서 김포 유치 각이지 네. Y자 노선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김포 네. 유치 각은 아니다. 예. 라는 뜻에서. 두 가지 경기도와 인천 안에 교집합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로요. 김포가. 그렇죠. 교집합이기 네. 때문에 네. 김포는 네. 된다. 네. 아니 그럼 네. 쉬운 말 참 어렵게 해가지고 뭐가 지금 뭐가 지금 각을 세우려고 그러는 네, 선택을 한번 해보죠. 예,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역시. 가요. 그렇죠. 와이. 자, 이후에 또 어떤 사실과 일들이 발생할지 저희가 유의 깊게 관심 갖고 쳐다보면서 또 이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